화성시 송산에서 공장 경매 물건이 신건에 270만 원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야, 가격은 일단 좀 싼데? 이렇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밑에 있는 가격대랑 평당 100만 원 차이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토지 모양이랑 건물 배치를 좀 볼 건데 완전히 그냥 무슨 낚싯바늘 마냥 날카롭게 생긴 토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면 지금의 1동탄, 2동탄처럼 삐까번쩍한 도시가 만들어질 지역이에요. 우리 물건이 들어가 있는 사각리를 중심으로 해서 안에 있는 토지들의 가치 자체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사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송산면의 토지가 상당히 관심도 뜨거웠었고 인기가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였죠. 반갑습니다. 공장 경매와 공장 투자 그리고 공장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셔리형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소지가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예요. 일단 송산면 사강리 요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워낙에 송산 그린시티라는 호재 권역에 있는 주소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공장 물건이 경매로 나왔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팔짱을 딱 끼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나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여럿 계실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이 1978평이에요. 그리고 건물의 면적이 770평인데 사실 이 건물의 면적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돼요. 왜냐면 요렇게 정식으로 지어져 있는 건축물 이게 사실 이제 554평 정도 되는 거고 이 밑에 창고 같은 거 요런 거를 다 짜잘짜잘하게 합해가지고 제시의 건물까지 봤더니 220평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20평 그리고 정식 건물 550평을 몽땅 합해가지고 봤더니 770평이더라. 요렇게 해서 이제 건물 면적이라는 걸 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신건의 감정가가 지금 54억 2200만 원입니다. 그럼 기계기구 감정 금액이 1600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비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계기구 감정가는 무시를 하고 평당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4억 2200만 원 나누기 1978평 하면은 274만 원이에요. 야, 그러면은 이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요렇게 관심이 많은 개발 호재권 지역에 나온 공장 경매 물건인데 평당가가 신건에 274만 원이면은 야, 이거 1차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요렇게 가격만 보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렇게 이제 송산면 뭐 사강리나 고정리나 쌍정리나 요 사강리 옆에 중송리나 지왈이나 이런 지역에서 공장이 일반 매매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축이나 준신축 공장 기준으로 그리고 계획관리 토지에 있는 공장 기준으로 보통은 350만 원 이상의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360, 뭐 370만 원, 뭐 38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의 평당 가격이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화성시 송산에서 공장 경매 물건이 신건에 270만 원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야, 가격은 일단 좀 싼데? 이렇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밑에 있는 가격대랑 평당 100만 원 차이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신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불나방처럼 달라들면 안 된다. 우리가 신건에 270만 원이라는 저렴한 평당 가격이기는 하지만 과연 오늘의 경매물건 공장이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따져보고 씹어보고 분석해보고 고민을 해봤을 때 평당 270만 원이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할 수도 있잖아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본연의 가치 대비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경매로 투자를 할 때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가치를 평가를 한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회차, 이게 1차냐 2차냐 3차냐 그 최저 금액에 따라서 내가 언제 타이밍에 입찰을 할지를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저는 항상 경매 물건을 볼 때 요 사진을 먼저 봐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토지의 모양과 건물의 배치가 나와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이고 사진이 다시 들어갔어요. 자, 요거 선택해 놓고 토지 모양이랑 건물 배치를 좀 볼 건데, 일단은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네모난 모양, 뭐 요런 모양, 뭐 요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무슨 낚싯바늘 마냥 요렇게 해가지고 날카롭게 생긴 토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토지의 모양 자체가 이쁜 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이런 토지 모양에 맞춰서 건물의 배치나 활용성을 많이 살리는 토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매 물건도 어떻게 보면은 요 앞쪽에 건물 하나 넣어놓고 안쪽 땅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430평이 넘는 공장 건물을 앉혀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생긴 땅 모양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잘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낚싯바늘 모양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요 붕어 낚시의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 조사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민물 낚시냐 바다 낚시냐 이렇게 나뉘기는 하지만, 저도 한때 이제 붕어 낚시에 상당히 빠져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낚싯바늘 모양을 보니까 옛날에 붕어 낚시하던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붕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양의 토지를 보면은 일단 뭐가 생각나요? 아, 이거 떡밥 배합을 진짜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붕어를 낚기 위해서 우리 글루텐 요거 조합에다가 이제 아쿠아텍, 그 우리 떡밥 종류에 보면은 아쿠아텍, 아쿠아죠. 아쿠아텍 2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요 떡밥, 물론 이제 출조지에 따라서 붕어의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 맞게끔 조합을 해줘야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조사님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시는 게 요 글루텐이랑 이런 떡밥들, 그래서 어떤 어분을 또 쓰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날의 조과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경매든 이 붕어 낚시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많아요. 아니 근데 여기는 또 떡합이라고 써놨네요. 이게 떡합이 아니라 떡밥이죠. 근데 떡밥의 조합이 중요하다 요거 하다가 이제 합자로 써놨는데, 우리가 공장 경매를 할 때는 그 공장이 어느 자리에 있고 그 토지의 자리, 그 입지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입지에 있는 그렇게 생긴 공장인데 임대든 매매든 공장을 찾는 수요가 또 얼마만큼 많냐, 그거에 따라서 매매가 되는 속도도 다를 거고 매매할 수 있는 가격도 다를 거고, 임대를 놨을 때 공실이 해소가 되는 그 시간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조를 나갔을 때는 그곳에 살고 있는 붕어의 성격, 특성, 구체적인 품종, 그리고 이런 떡밥에 많이 낚여본 붕어가 많을수록 노련하기 때문에 글루텐이나 아쿠아텍 이런 어분과 떡밥의 조합, 이걸 또 딸기 향을 써야 되냐 옥수수를 써야 되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떡밥의 배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경매를 할 때나 낚시를 할 때나 그 본질적인 이치, 원리는 똑같다. 근데 뭐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땅 모양. 낚싯바늘처럼 생긴 모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땅 모양 자체는 이쁜 경매 물건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자,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또 입지도 받쳐줘야 돼요. 입지를 한번 보면 요렇게가 쉽게 말해서 우리 경매 물건이니까 얘를 중심으로 주변의 입지 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이 지역은 설명을 하기로 하면은 사실 2시간, 3시간이 모자른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송산, 그린시티 서측 지구, 여기에도 지금 계획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면 지금의 1동탄, 2동탄처럼 삐까번쩍한 도시가 만들어질 지역이에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여기 신천리나 이쪽에 고정리나 여기 사이에 쌍정리, 여기 밑에 독지리, 그리고 여기 밑에 우리 물건이 들어가 있는 사각리를 중심으로 해서 요 옆에 중송리, 요 위쪽에 마산리, 요 아래쪽에 지화리, 이런 전반적인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들의 가치 자체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사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송산면의 토지가 상당히 관심도 뜨거웠었고 인기가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이 지역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값이 올라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요 밑에 마도면 이쪽 역시도 여기가 비싸지니까 조금 저렴한 거 찾아서 이쪽으로 오시는 수요가 또 있겠죠.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비싸고 좋은 땅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송산과 더불어서 이쪽의 마도 역시도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또 옆에 여기 안쪽에 서신까지는 사실 또 잘 안 들어가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바닷가 쪽이고 화성시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변방에 변방이라고 하면 좀 저기 하고 가장 외곽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값도 저렴하고 공장 창고의 수요 입장에서도 여기 안에 전곡 해양 산단이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산단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기는 하지만 서신까지 또 들어오기에는 그 숫자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경매 물건의 입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입지에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앞에 322번 국도 여기 자체가 워낙 이제 러시아어가 심해요. 아침 저녁으로 출근 퇴근하는 시간에는 여기가 그냥 꽉꽉 막히기 때문에 송산 마도 IC가 거리로는 사실 상당히 가깝거든요. 우리 경매 물건에서 요 322번 타고 여기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고속도로를 올라타는 여기 자체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지만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출퇴근 시간에는 요런 길이 상당히 막혀요. 그만큼 여기 안쪽에 공장에 근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인력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하죠. 근데 거기에 맞닿아 있는 우리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본적인 입지 자체는 호재 권역에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물건의 입지적인 결론입니다. 초입에 있는 첫 번째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이종근생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이종근생 사무소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요 도로를 통해서 언덕길을 올라가야 뒤편에 400평이 넘는 공장이 들어가 있는 토지의 구성입니다. 근데 이게 언덕이 살짝 조금 가파른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은 공터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땅이 공장 용지로 들어가 있는 토지이기는 한데 현재는 그냥 건축물이 없는 빈 대지로 남아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우리가 건폐율만 허락을 한다면 이렇게 비어있는 땅에다가 증축을 통해서 또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아니면 실사용을 좀 더 공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추가로 건축이 가능하기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건축허가 가능 여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언덕배기를 올라오면 안쪽에 공장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딱 봐도 오래된 공장입니다. 건물 평수는 430평이 넘는 공장이니까 상당히 면적으로서는 큰데 사용 승인일 자체가 2008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7년, 18년 가까이 되어가는 좀 오래된 공장이다라는 게 외관에서도 느껴지는 건물이죠. 그리고 공장 건물 바로 옆에 193평짜리 창고 건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본 건물 430평이랑 옆에 붙어있는 창고 193평을 합하게 되면 620평이 넘는 면적을 어떻게 보면은 다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나온 거예요.
천막 앞에가 조금 해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내부의 상태를 봤을 때도 바닥에 살짝 에폭시도 입혀져는 있었는데 먼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희끄무리하죠. 파이프나 천막 내부의 어떤 지붕 상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실사용하기에는 무리는 크게 없겠구나. 그리고 공장 본 건물과 이렇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눈이나 비를 맞지 않으면서 제품이나 자재들을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상당히 큰 장점이 되겠죠. 이런 천막이 하나 있으면. 근데 이 면적이 거의 200평에 가깝기 때문에 실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의 내부 컨디션을 봤을 때도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건물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정도면은 실사용하기에는 또 충분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연식 대비했을 때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층고 역시도 첨화선 기준으로 8m는 나오고 있고 안에 호이스트와 주행빔을 설치할 수 있는 브라켓, 까치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성이. 자, 이렇게 해서 경매 정보지도 우리가 다 같이 봤고 현재 현장의 모습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라는 송산 그린시티 개발 호재가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나와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신권에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한 차례 유찰 기다렸다가 2차 대략적으로는 8억 정도 될 거예요. 30%가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38억 2회차 그때 한번 들어가는 게 나을 건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8억 2회차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나누기 1978평 하면 1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은 거의 2차선 국도변에 붙어 있으면서 계획관리 토지이고 더군다나 성장관리 방안 수립 내용을 보면 산업관리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조장이나 공장으로서 활용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땅이죠. 그럼 송산면 사강리 이 근처에서 190만 원의 용도지역 계획관리면서 산업관리형 토지가 인허가도 안 받았고 아무 건물도 없는 그냥 개발하기 전에 맨 땅일 때에 이렇게 2차선에 붙어서 들어가는 땅치고 190에 나오는 땅이 사실상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 건물은 인허가도 일단은 나와 있고 연식이 오래됐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공장 건물도 들어가 있고 도로가 앞쪽에는 2층짜리 상가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건축물도 이미 지어져 있고 비어있는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면 증축을 통해서 추가적인 임대 수익이나 건물을 실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조건에서 다른 변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2회차 38억 평당가로 치면은 190만 원이죠. 이거보다 떨어지긴 솔직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3차까지 가면 2차 가격에 근접하거나 넘겨서 입찰 들어오시는 분들이 무조건 있을 거기 때문에 입찰 타이밍을 너무 이렇게 뜸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차 54억 2천에는 평당가가 270만 원 초반이기는 했지만 우리 물건은 단점들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차 신권 가격에 입찰하기에는 살짝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애매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땅 모양이 이렇게 낚싯바늘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붕어 낚시할 때 요 떡밥을 덥석 무는 물고기 마냥 너무 이렇게 고가 입찰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 자체는 아무래도 1차 신권에는 조금 유찰을 기다렸다가 2회차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해서 들어가면 이거 조금 나쁘지는 않겠다. 물론 이제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안 좋은 땅 모양에서 오는 단점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바꿔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격으로 녹여서 주변에 비슷한 조건이나 스펙에 공장 대비했을 때 충분한 안전 마진을 가지고 실사용이든 임대용이든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